기업 스파이가 거래 비밀을 인정해서 자신의 예전 고용주를 상대로 하여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불공정 거래에 저지른 거래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간첩법은 이 목적이 내외 국익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외국 정부, 외국 대행기관 또는 외국 행위자를 이롭게 하라고 그 점을 알면서 거래 비밀에서 범죄 행위를 할 때 경제 간첩들을 처분한다. 이것이 이제 외국 세력을 이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까 말한 법은 외국과의 어떤 정부나 외국 세력을 이롭게 할 정도의 어떤 산업 기밀을 누설한 별도로 처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 비해서 미국의 경제간첩법은 정면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현재 우리의 법과 다른 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다가 미국의 경제간첩법은 범죄자가 미국이나 피해자 미국인 경우에 그리고 위반 행위자가 미국에 직접적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초래했거나 초래할 의도가 있는 경우는 미국 영토 외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한다. 그래서 굉장히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하고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미국의 영역을 벗어난 국제적 거래 비밀 침해에 대해서도 경제간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오늘 외국 정보기관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광역화되어가는 국제적 거래 비밀 침해 조직에서 국제범죄에 효율적 대처하고 처벌할 수 있는 수사 정보기관의 강경한 권한을 부여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영국의 법이 있습니다만 이 법은 1911년 공적비밀법과 1920년 공적비밀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국법의 특성은 역시 미국법과 마찬가지로 외국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외국을 위한 기밀 누설의 경우에도 처벌하는 기준을 두고 있다는 그런 점인데 특히 그 1920년 공적비밀법을 보면은 2조에 외국의 간첩이라고 하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 영역 내외에서 영국의 안전 또는 이익을 상상하는 문제를 직접 간접을 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고용되어 있는 또는 고용된 적이 있는 또는 그에 관한 충분한 신뢰가 있는 자 또는 영국 영역 내외에 있는 외국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또는 그에 관한 충분한 신뢰가 있는 자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우에도 적국을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외국을 위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고 또 간첩 행위 유형을 국가 순산부터 국가기밀 탐지 수집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정보 수집 같은 게 처벌하도록 다양화시켜놓고 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독일에도 독일법을 보더라도 독일과 프랑스는 영국과 미국과는 달리 이 간첩 행위를 특별법으로 규율하지 않고 일반법 형법에다 두고 있다. 그런 점을 주목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독일의 경우에도 간첩죄라는 이름으로 치면 매반죄라는 이름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기밀의 개념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조항들을 시간상 다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여러 조항들이 간첩 행위 유형을 국가기밀 탐지 수집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정보 수집, 첩보 수집 단계까지도 유형화해가지고 처벌하는 규정을 쭉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93조, 94조, 95조 이렇게 해서 100조까지. 특히 99조에 보면은 밀정식 간첩을 해가지고 타국의 첩보기관을 위하여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의 통지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독일 연방공화국의 적대적인 첩보 활동을 행하는 자, 타국의 첩보기관 또는 그 중개자 중 1인에 대하여 그런 활동을 할 뜻을 표명하는 자, 이걸 밀정식 간첩에서 처벌하고 있다. 이런 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형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두고 있는데 이적죄, 간첩죄 이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우리 같은 그 간첩죄 유형도 내국인이 하는 경우는 이적죄고 외국인이 범하는 경우는 간첩죄다.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국을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외국을 위한 경우에도 다 처벌되고 있고 간첩 행위 유형을 나누고 있다. 그래서 정비 방안에 대해서 이러한 그 외국법을 토대로 해서 정비 방안 말씀드리면 간첩죄 주관적 구성 요건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냉전 체제 이후 세국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한 치열한 정보 전쟁 시대에 돌입했는데 우리 헌법상의 간첩법은 여전히 냉전 체제에서 비롯된 적국 개념에 산잡되기 때문에 실제 그 조항의 기능 구전의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국 개념은 간첩죄에서 반드시 폐기되고 스파이를 처벌하는 전형적 일반적 금지는 헌법, 그다음 군인법 간첩죄 구성 요건의 적국을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을 삭제해야 됩니다. 그다음 국가기밀의 개념과 법에 대해서는 아까 형식적 비밀, 실제 비밀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 각국이 실질적 비밀 개념을 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국가기밀의 개념을 실질적 기밀 개념에 익하기 위해서 우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실무하는 수사 심판 입장에서는 대법원의 견해에 참고를 하고 싶지만 일반적인 세계 추세가 대법원의 입장보다는 헌법재판소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머지 그런 국가기밀의 개념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엄격한 의미의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 말고 일반적인 정보 수집이나 첩보 수집 활동 이런 거를 간첩죄 하는 유행으로 처벌하는 해결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행위 유행의 다양화성이 이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현행 간첩은 국가기밀 탐지 수집 누설 이것만 간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법 보완이 필요합니다. 입법 보완은 적국 위하여 대한민국 안전 또는 이익을 손상하는 모든 행위를 간첩 행위로 포함하는 무리가 있겠지만 국가기밀 탐지 수집을 비롯한 적국 또는 외국을 위한 첩보 및 정보 수집 활동과 이와 관련되는 일련의 행위들은 모두 대한민국 외적 안전이나 국가의 침해에 대한 위험성을 전제로 간첩 또는 간첩의 유행을 파악해야 되고, 다만 첩보 및 정보 수집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일련의 행위들은 행위 주체와 첩보 및 정보의 기밀성 정도에 따라 가벌성 구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비 업무 미수 등 행위 단계에 따른 가벌성 구분도 가능하고 공범 등 행위 가당 정도에 따른 가벌성 구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행위 태양에 따라서 스파이 유형을 다양하게 정립하고 그 가벌성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를 달리하는 법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 형식을 보면은 이제